연립 1차 부등식, 두 번째 연립 1차 부등식의 풀이. 연립 방정식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연립 방정식은 연립이라는 걸 해줘야 되는 거야. 주로 대입을 한다라고 했었죠. 대입법. 근데 연립 1차 부등식은 첫 번째로는 각각의 부등식을 푸는 거야. 뭐 두 개건, 세 개건 상관없어. 각각의 부등식을 풀고 그 다음에 각 부등식의 해를 잘 보고 겹치는 부분, 이걸 어려운 말로 공통 부분이라고 하는데, 공통 부분을 찾아서 답을 쓰면 돼요. 공통 부분. 그 공통 부분을 찾을 때 눈으로 보고 그냥 알 수 있으면 그냥 쓰면 되는데, 혼동된다, 헷갈린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랬을 때는 수직선을 주로 이용해서 공통인 부분을 찾습니다. 맨 밑에 있는 개념 체크 잠깐 보시면, 이거는 뭐 부등식 자체가 풀려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는 x가 3보다 크다, 하나는 x가 6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처음 풀 때는 3하고 6이 있으니까 x는 3에서 6 사이, 이런 식으로 답을 써버린다고요. 정답이 아닌데, 이건 3보다 큰 거고 6보다 큰 거잖아, 그죠? 두 개의 공통인 부분을 이렇게 찾아야 수직선을 일단은 표시를 하시고, 뭐 원점 같은 건 표시 안 해도 돼요.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들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3과 6을 순서대로 작은 걸 왼쪽, 큰 걸 오른쪽 표시를 합니다. 첫 번째 부등식은 3보다 크다죠. 3보다 오른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중학교 때부터 나한테 수업을 들어온 친구들은 알겠지만 나는 이렇게 그립니다. 반직선으로 그려요. 반직선으로. 3보다 크다. 3에 동그라미 치고 오른쪽으로 쭉 3보다 큰 거니까. 6보다 크다도 마찬가지죠. 6보다 크다. 오른쪽으로 끝까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통 부분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새로 그은 반직선들 있지, 그지? 반직선 또는 선분. 이 반직선에서 두 줄짜리를 찾는 거예요. 두 줄짜리. 두 줄짜리가 6보다 오른쪽 부분인 거지. 그래서 x는 6보다 크다라고 답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숫자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숫자 양쪽에 쓰고 가운데다 문자 쓰는 게 아니고 부등호의 방향을 잘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두 줄을 기억하세요. 두 개짜리이기 때문에 두 줄을 찾는 거예요. 두 줄. 이런 건 한 줄이죠. 여기는 아예 줄이 없죠. 이 부분에서는.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 x가 2보다 작다. x가 5보다 작다. 이 5가 보이니까 2에서 5 사이 이렇게 답을 써버린다고요. 그게 아니야. 수직선을 잘 그려보면 숫자가 2하고 5가 있죠. 2가 작고 5가 큽니다. 2보다 작다는 왼쪽 부분이죠. 2보다 왼쪽 부분인데 2는 등호는 들어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왼쪽으로 반직선을 그려주면 되는 거고요. 5보다 작다 마찬가지죠. 왼쪽. 5보다 왼쪽 부분에 이렇게 반직선을 그려주면 되는 거고, 역시 공통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두 줄짜리. 여기가 두 줄짜리죠. 이 왼쪽 부분이 두 줄짜리입니다. 그래서 x가 2보다 작다. 이렇게 답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많이 나오는 형태가 세 번째인데, x가 마이너스 2고 x가 예를 들어서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제 숫자가 두 개 있죠. 수직선 표시하시고, 마이너스 2가 왼쪽, 3이 오른쪽 표시하고, 마이너스 2보다 크다니까 마이너스에 동그라미 치고 오른쪽으로 반직선을 쭉 길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3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3에다가 색깔을 칠하고 왼쪽으로 이번에는 반직선을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럼 두 줄짜리가 보이죠? 여기는 한 줄이고요. 여기가 바로 두 줄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한 줄이죠. 두 줄짜리는 마이너스 2에서 5, 3까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2, x, 3. 색깔이 있으니까 등호를 붙이는 거고요. 여기는 색깔이 없었으니까 등호를 안 붙이는 겁니다. 요렇게. 여기 그대로 갖다 붙이는 경우도 있고, 둘 중에 한 개만 골라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거 말고도 바로 위에 보시면 해가 특수한 연립부등식이라는 게 있는데, 역시 숫자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두 줄짜리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두 줄짜리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x가 3보다 작다인데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요. 숫자가 3밖에 없죠. 긴장해야지. 아, 이거 특수한 형태의 답이구나 라고 알아둬야 돼요. 3이 있는데 위에 거 3보다 작다는 왼쪽 반직선이죠. 이렇게 3보다 작다. 근데 여기는 비어 있어. 이렇게 3이 들어있지 않다라는 뜻인 거야. 얘 같은 경우에는 3보다 크거나 같다야. 오른쪽 반직선이지. 근데 여기는 채워져 있어. 이렇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 줄짜리가 어디 있어요? 여기는 한 줄이고 여기는 한 줄이고,
여기는 잘 보시면 여기는 비어있고 여기는 점이 있으니까 요거는 한 줄이라고 봐야 돼. 두 줄이 아니라고요. 3 자체에서는 한 줄이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두 줄짜리가 없어. 이런 경우 뭐라고 쓰느냐? 해는 없다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해는 없다. 해가 없다는 게 답인 거예요. 해가 없다는 게 해를 구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구해봤더니 없더라. 이게 되는 거죠. 몰라요가 아니고 해는 없어요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x가 3보다 작거나 같은데 x가 3보다 작은데 x가 3보다 커. 마찬가지겠죠. 역시 3 하나의 숫자가 있는 거고 여기 3, 그 다음에 3보다 작다는 왼쪽 반직선, 3보다 크다는 오른쪽 반직선. 역시 둘 다 비어있기 때문에 여기는 한 줄도 없는 거예요. 왼쪽은 한 줄, 오른쪽도 한 줄, 여기는 0줄. 줄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찾는 거는 두 줄.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해는 없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경우에는 역시 숫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3보다 작거나 같다는 왼쪽 반직선 색깔을 칠해줘야 돼요. 3보다 크거나 같다는 오른쪽 반직선 역시 색깔을 칠해줘야 됩니다. 이렇게요. 여기는 한 줄, 여기는 한 줄. 근데 이거는 두 개잖아. 그죠? 그러니까 두 줄짜리가 있긴 있는 거야. 겹쳐서. 근데 뭐밖에 없어? 3밖에 없는 거죠. 3 약간 왼쪽은 한 줄, 3 약간 오른쪽도 한 줄. 근데 3 자체는 두 개가 겹쳐져 있지. 그래서 이때는 해가 특이하게도 3. 방정식인 것처럼 x는 3. 이렇게 답이 나올 수도 있다고요. 요런 형태로 주어져 있을 때 양쪽에 다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서 등호가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보통 해가 없다가 돼요. 양쪽에 등호가 있으면서 오른쪽이 똑같은 숫자였을 때 대체로 마치 부등식처럼, 부등식이 아니고 마치 부등식이 아닌 방정식처럼 답이 이렇게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부등식은 해를 구해보면 범위로 나오거든요. x가 누구보다 크다, 누구보다 작다, 누구하고 누구 사이 이런 식으로 보통 답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나의 숫자가 나오는 특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